인간관계 하수는 본인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인간관계 중수는 상대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고수는 여러분 만약에 주변 사람들의 심리나 생각, 행동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나 좋아하는 이성에 호감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 직장 동료나 상사를 설득할 수도 있고, 장사 또는 사업을 할 때 고객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죠.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일까지 내 인생의 다양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관계 고수들이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 인셉션과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은 막 무슨 다크 심리학 이런 거 아니고요. 악의적으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이 겹치는 지점을 찾아가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What is the most resilient parasite? Bacteria? A virus? An intestinal worm? What Mr. Cobb is trying to say. An idea. Resilient, highly contagious. Once an idea has taken hold of the brain, it's almost impossible to eradicate. An idea that is fully formed, fully understood, that sticks. Right in there somewhere. For someone like you to steal.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에서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번 뿌리내린 생각은 무의식 속 안 어딘가에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특정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훔쳐내는 추출이 가능하다는 설정이죠. 그리고 주인공인 커브는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이 추출을 행하는 추출자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인 사이토는 코브에게 추출이 아닌 인셉션을 의뢰하는데요. 인셉션은 타겟의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을 훔치는 추출과는 정반대로 타겟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어떤 특정한 생각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타겟은 본인이 그 생각을 스스로 생각했다고 착각해야 한다는 거죠. How complex is the idea? Simply enough. No idea is simple when you need to plant it in somebody else's mind. My main competitor is an old man in poor health. His son will soon inherit control of the corporation. I need him to decide to break up his father's empire. 사이토의 타겟은 바로 그의 최대 경쟁사 기업 머로우 에너지 그룹의 후계자인 로버트 피셔였습니다. 로버트 피셔의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에 피셔는 회사를 상속받을 예정이었는데요. 사이토가 피셔의 머릿속에 심어넣고 싶었던 생각은 회사를 이어받지 않고 쪼개도록 하는 것이었죠. 결국 코브와 그의 팀원들은 피셔의 무의식 속에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을 교묘하게 엮어서 회사를 이어받지 않겠다는 의지와 생각을 심는 것에 성공하게 되죠. You know, the will means that Dad wanted me to be my own man. Not just to live for him. That's what I'm gonna do, Uncle Peter.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 현실에서도 저게 가능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상대의 머릿속에 특정 생각을 심을 수 있고 상대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처럼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이 인셉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프로파간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Nobody pray for me. It been a day for me. Yeah, yeah.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생각을 주조하고 취향을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프로파간다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 브런치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런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 번씩 주말에 브런치 카페를 가는데요. 브런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요즘에는 클럽 샌드위치도 있고 프렌치 토스트도 있고 오믈렛도 있고 다양하지만 가장 클래식한 브런치 하면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죠.
있잖아요. 팬케이크 하나 있고 계란 후라이 하나 있고 베이컨까지 있는, 이게 사실 가장 근본 구성이잖아요. 우리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구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나요? 어쩌다가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직역하면 미국식 아침 식사의 기본 구성이 이걸로 정해졌을까요? 1920년대에 햄과 베이컨을 판매하는 어떤 가공육류 회사의 대표가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에이, 요즘 우리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인데 우리 매출 좀 올려줄 수 있습니까? 의뢰를 받은 이 남자는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합니다. 일반적인 세일즈맨 혹은 마케터였다면 우리 베이컨 is fresh, 우리 베이컨 good, 우리 베이컨 is cheap 와 같은 진부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베이컨을 더 많이 먹으라고 권유하는 광고를 내보냈겠지만, 이 남자는 보법이 달랐습니다. 일단 인맥을 통해 유명한 의사들을 소집합니다. 자자 여러분, 제가 언론 인터뷰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든든한 아침 식사 is 건강에 좋아요,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예요 라고 하고 다니세요. 오케이? 이렇게 밑작업을 한 다음에 신문 기사, 잡지, 광고 포스터에 행복한 아침 식사라는 문구와 함께 계란 후라이랑 베이컨, 팬케이크랑 베이컨, 이 그림들을 자연스럽게 끼워 넣고 캠페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미국 대중들은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겨난 게 바로 미국의 아침 식사 문화입니다.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았고 내가 좋아서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먹었지만, 그러는 동안 가공육류 회사 대표는 막대한 베이컨 판매량 증가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나라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프로파간다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리고 이 남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버네이즈, 프로파간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확실한 명성을 얻게 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게 한 사건입니다. 지금이야 많이들 피우지만 192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이번에는 담배 회사한테 의뢰를 받은 거예요. 버네이즈는 섹시한 모델과 인기 영화 배우로 하여금 입에 담배를 물고 나오게 하는 장면을 대량 연출했고, 유명한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을 내세워서 담배가 살을 빼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흡연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 담배에 자유의 횃불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해서 시위 현장에서 다같이 담배에 불을 붙이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어요. 이런 다양한 프로파간다를 기획한 결과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여성들이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게 됐죠. 아무튼 프로파간다는 지금도 우리 인생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SNS, 뉴스, 다큐멘터리, 거의 모든 곳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영화 감독, 연예인, 심지어 유튜버들도 이 프로파간다를 순시듯이 활용하고 있어요. 너도 유튜버니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쓰고 있죠. 제가 만든 프로파간다에 대해서도 영상의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업들,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쓰는 건 내 알바 아니고 네가 쓰는 것도 내 알바는 아니고, 도대체 이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써먹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만의 프로파간다를 창조하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plit up my father's empire. Now, this is obviously an idea that Robert himself would choose to reject, which is why we need to plant it deep in his subconscious. The subconscious is motivated by emotion, right? Not reason. We need to find a way to translate this into an emotional concept. How do you translate a business strategy into an emotion? That's what we're here to figure out, right? Now, Robert'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is stressed, to say the least. Well, can we run with that? We could suggest to him breaking up his father's company as a screw you to the old man. No, because I think positive emotion trumps negative emotion every time. We all yearn for reconciliation, for catharsis. We need Robert Fisher to have a positive emotional reaction to all this. I will try this. My father accepts that I want to create for myself, not follow in his footsteps. That might work. On the top level, we open up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Say, I will not follow in my father's footsteps. Then the next level down, we feed him. I will create something for myself. Then by the time we hit the bottom level, we bring out the big guns. My father doesn't want me to be him. Exactly. 영화 인셉션에서 코브는 인셉션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강하게 건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대부분 관심사,
또는 결핍에 크게 영향을 받죠. 타겟이었던 피셔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코브와 팀원들은 이 결핍을 공략해서 카타르시스 감정을 극대화시키자고 제안했고, 결국 이 전략은 제대로 먹히게 됩니다. 베이컨 프로파간다도 마찬가지예요. 책 프로파간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질문부터 던졌다. 사람들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답은 명확하다. 그래, 의사들이지. 그는 의사들을 찾아가 베이컨 섭취가 건강에 좋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하도록 시켰다. 그는 의사에게 의지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따르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베이컨 프로파간다는 건강이라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책에는 안 나왔지만 아침을 차려주는 어머니의 마음도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항상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밥을 충분히 잘 차려줬나? 영양소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게 건강한 식단이 맞을까? 항상 이런 걱정과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아침 식사와 베이컨은 훌륭한 에너지원이라는 문구가 이 지점을 정확히 건드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베이컨이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미국 의학계에서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고 해요. 자, 그럼 담배 프로파간다는 뭘 건든 걸까요? 섹시해 보이고 싶은 여자의 본능과 여성 인권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결핍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의 관심사나 결핍에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면 상대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프로파간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So, what happens when you're wrong? Joey, I'm never wrong. But you can't always be right. Well, if it's your job to be right, then you're never wrong. But what if you are wrong? Okay, let's say that you're defending chocolate and I'm defending vanilla. Now, if I were to say to you, vanilla is the best flavor ice cream, you'd say, No, chocolate is. exactly. But you can't win that argument. So, 여러분이 만약 초콜릿 대 바닐라 논쟁에 참여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주인공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I'll ask you. So you think chocolate is the end-all and be-all of ice cream, do you? It's the best ice cream. I wouldn't order any of it. Oh, so it's all chocolate for you, is it? Yes, chocolate is all I need. Well, I need more than chocolate. And for that matter, I need more than vanilla. I believe that we need freedom and choice when it comes to our ice cream, and that, Joy Naylor, that is the definition of liberty. But that's not what we're talking about. Ah, bu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But you didn't prove that vanilla is the best. I didn't have to. I proved that you're wrong, and if you're wrong, I'm right. But you still didn't convince me. It's that I'm not after you. I'm after them. 자, 보신 것처럼 주인공은 바닐라 맛과 초콜릿 맛에 대한 논쟁을 자유와 선택권에 대한 논쟁으로 바꿔버립니다. 언뜻 보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만 더 상위에 있는 가치를 화두로 가져옴으로써 잠깐만,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맞아? 라는 의문을 던져주고 무엇이 중헌디?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처럼 관점이나 쟁점을 은근히 바꿔버리면 순식간에 프레임을 장악할 수 있게 되죠.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후보 연설에서도 정확히 이것과 같은 기술을 썼습니다. Mr. Trump, one of the things people love about you is you speak your mind and you don't use a politician's filter. However, that is not without its downsides,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women. You've called women you don't like fat pigs, dogs, slobs, and disgusting animals. Your Twitter account has several disparaging comments about women's looks. Does that sound to you like the temperament of a man we should elect as president? And how will you answer the charge? I think the big problem this country has is being politically correct. I've been challenged by so many people, and I don't frankly have time for total political correctness. And to be honest with you, this country doesn't have time either. This country is in big trouble. We don't win anymore. We lose to China. We lose to Mexico, both in trade and at the border. We lose to everybody. 사회자가 트럼프의 부적절한 발언들과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트럼프는 갑자기 뜬금없이 바로 국가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치적 올바름보다 더 상위 가치에 있는 개념을 꺼낸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다.
당장 국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건 바닐라가 더 맛있냐, 초콜릿이 더 맛있냐가 아니다. 바닐라든 초콜릿이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 저는 지금 뭐가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프레임 밖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나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수긍할 만한 상위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꼭 정답일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뭐 하나가 정답일 수도 없고요. 그냥 내가 진심으로 믿는 가치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게임은 유익한가, 쓸모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게임은 분명히 내가 하는 공부나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은 내 인생을 생산적으로 사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무조건 그런 생산적인 것만 중요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보면 애초에 인간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게임 같은 소비적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런데 게임이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쓸모가 없는 것으로 배척당할 거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뭐가 쓸모 있는 것이며 우리는 못하러 생산적인 일만을 하려 애쓰는 것이냐 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짤 수도 있겠죠. 제가 이 프레임으로 와이프를 설득해서 닌텐도를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프레임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만의 철학을 깊이 있게 쌓고 프레임을 단단하게 만들수록 다른 사람의 프로파간다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명작인 진격의 거인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고군분투를 합니다. 서로의 철학이 부딪히기도 하고 한 철학이 다른 철학을 집어삼키기도 하며 한 철학이 다른 철학을 설득하기도 하죠. 키스 샤디스라는 한 인물은 특별해지고 싶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평범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짝사랑했던 카렐라에게 들은 말 한마디에 열등감이 폭발하여 본인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울분을 토합니다. このまま死ぬまで続けるつもりですかもうこんなことは。なぜ凡人は何もせず死ぬまで生きていられるかわかるか。まず想像力に乏しいからだ。その結果何も成し得ずただクソを垂らしただけの人生を恥じることもない。偉業を成し遂げること、いや理解することすら不可能だろう。そのわずかな切れ端すら手当たり次第男に愛想を振りまき酒をついで回るしか取り柄のないものなんぞには決してそう。凡人は何も成し遂げなかった。エルヴィン、団長をやってくれるか。特別な人間はいる。ただそれが自分ではなかったというだけのこと。たったそれだけのことにどうして気づけなかったのか。 하지만 카렐라는 샤디스의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태연하게 본인의 프레임을 내세워서 오히려 샤디스가 할 말을 잃게 만들죠. 特別じゃ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か私はそうは思いませんよ。少なくともこの子は偉大になんてならなくてもいい。人より優れていなくたってだって見てくださいよ。こんなに可愛い。だからこの子はもう偉いんです。この世界に生まれてきてくれたんだから。 사실 저도 과거에는 샤디스와 비슷한 프레임에 갇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삶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의미가 있는 삶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죠. 그래서 제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저의 모습과 상황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자책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죠. 부모님께 짜증을 내기도 했고 지금은 아내가 된 전 여자친구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결혼을 하고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행복해하는 아내와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는 저를 보면서 저의 프레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아내의 프레임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고 저의 프레임을 갈아엎고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리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리드란 모두의 이익이 겹치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향해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프로파간다는 리드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와이프랑 식당을 가서 음식 메뉴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메뉴를 다 고릅니다. 와이프가 먹을 음식 메뉴도 제가 골라줘요. 왜냐? 그래야 와이프도 더 좋아하거든요. 뭐 제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예전에 사귈 때는 각자 먹고 싶은 걸로 골랐습니다. 당연히. 근데 항상 어떤 일이 반복됐냐면 와이프가 본인이 시킨 건 안 먹고 계속 제 걸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냥 모든 음식 메뉴를 마음대로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도 좋고 와이프의 만족도도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저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 일, 사업, 유튜브 모든 게 결국 나와 상대의 이익이 겹치는 지점을 얼마나 잘 찾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 자체도 그렇죠. 이걸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영상의 조회수라던가 시청 지속 시간이라던가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구독 눌렀죠 다들? 아직? 지금 누르세요. 그래서 저는 좋은 프로파간다는 반드시 나와 상대의 이익이 겹치는 지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베이컨과 담배 프로파간다는 별로 좋은 프로파간다는 아니겠죠. 회사의 이익은 높여주지만 소비자들의 건강은 해치는 프로파간다니까요. 그럼 제 프로파간다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다루지 못하면 불행하기는 쉽고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능력을 어디서 키우냐고요? 바로 타오선과 유튜브 채널에서 라는 아주 좋은 프로파간다죠. 인간관계 하수는 본인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인간관계 중수는 상대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고수는 프로파간다를 통해 상대가 관심 가질 것을 대신 정해주고 자연스럽게 본인의 세계관으로 상대를 끌어들이죠. 원래는 상대의 진정한 욕망을 파악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핵심인데 이 인간관계 고수들은 사람들의 진정한 욕망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마치 에드워드 버네이즈 아저씨가 제가 브런치를 먹고 싶다는 욕망을 창조해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가 무슨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일상생활에서 작게 여러분만의 프로파간다를 창조하는 능력을 키우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를 만나고 바뀌었어. 나 원래 이거 싫어했는데 너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 원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는 땡땡인데 너 때문에 XX로 바뀌었어. 그것이 어떤 철학이 됐든 가치관이 됐든 관심사가 됐든 취미가 됐든 내가 나만의 프로파간다를 창조해내고 그걸 통해 주변 사람들의 스스로도 몰랐던 욕망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그건 진짜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